그리고 그 다음날 무당 장신 선생이 이 합기도장을 갑니다.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딱 앉아 계셔요. 합기도는 잘 못하셔요, 운동을. 그래서 거기서 책 보고 그러니까 그 학교를 세웠으니까 제자가 많잖아요. 제자분들이 집에 와가지고 무당 선생님이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합기도장 갔다 그래서 이 합기도장 오는 제자들을 다 등록을 시켜가지고 다 합기도장을 살려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좋은 거 있다고 지들끼리만 헤쳐먹고 그러고는 도대체 또 상대를 안 하더군 결국 그러더니 끝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기농 핫하고 유기농 하는 맛있는 음식만 먹겠다고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마라. 이런 장사가 잘 됐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걸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생명에 대한 존중, 인간만의 공생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공생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에 공부를 엄청 하셨어요. 그 밤에 등불처럼 노력하는 사람들을 잘 보여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어쩌면 나중에 희망이 될 수가 있거든. 아마 무의당 장신 선생은 그런 분들과 함께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최소한 다 지금 그 무의당 선생님에 대해서 각자 일주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만 오신 거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예. 그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안경 좀 벗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과목을 가르치는데요. 물리학 가르칩니다. 물리학자입니다. 예, 물리학자라 물리학에 대해서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구체적인 이제 전공은 자석이고요. 그래서 이제 포항제철에 있을 생각이었다가 이제 원주로 오게 됐고, 그리고 원주 온 지는 지금 32년째 상지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30 전에 왔어요. 그래서 복학생하고 제 나이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왔을 때 무의당 선생님이 바로 앞집에 사셨죠.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또 관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조카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 갈 길을 가다가 어느 때부턴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기념사업회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무의당 선생님 사후에도 그 제자분들하고 만나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한살림이라고 아시나요? 네. 네, 한살림에서도 좀 오래 일을 하게 되면서 제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원주로 오시면 제가 따뜻하게 잘 맞이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 네네. 보이시죠? 네. 예. 이게 무의당 선생님은 원래 책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그 이유는 아주 일찍 이 구속이 되셨고, 그것도 이제 이따 보시겠지만 5.16 쿠데타가 나오면서 바로 구속되시면서 결국엔 나중에 이제 그 연좌제에 묶일 정도로 가족 전체가 묶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 앞에 파출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절 기록을 남기지 않으셔요. 그 기록을 남겼을 때 생기는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 구두로 하시고 난으로 치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 김종철 선생님이 무의당 선생한테 좀 반하시면서 마지막 강연했던 거를 모은 책인데요. 이제 무의당 선생님 난입니다. 그냥 앞에만 읽어볼게요.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달이 나이고 해가 나이고는 분명 그대는 나있어요. 그러니까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박정희가 잘못한 일은 비판할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한번 보시죠. 오늘은 1990년 입추, 산길을 걸었네. 이거 실제로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서 하시면 소리 없이 아름답게 되었다가는 중요한 건 끝에 있습니다.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사람이 풀 한 포기만 못하네 이렇게 쓰십니다. 그것에 들어있는 어떤 이 생명에 대한 여러 존경심 이런 어떤 것들이 내재되어 있죠. 이 글은 한번 1991년 한살림 활동가 때 하신 건데요. 벌레나 풀, 나무와 한살림이다. 나무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한살림 아시죠? 네. 그걸 예. 이제 한살림 운동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 그런데 뭐 좋은 거 있다고 지들끼리만 헤쳐먹고 그러고는 도대체
또 상대를 안 하더군 결국 그러더니 끝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기농 하는 맛있는 음식만 먹겠다고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마라. 이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한살림을 할 때 물을 잘못 써가지고 저 아산 지역에 쌀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한살림에 물을 잘못 써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 물질이 검출이 됐어요. 그것도 약간 미량.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이거 다 폐기 처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결정을 했냐면 있는 대로 다 적어주고 이걸 갖다가 소비할 사람을 찾아보자 그랬더니 다 완판이 됐습니다. 그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산다는 거는 좀 잘못한 일도 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한 번 먹는다고 우리가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유기농 하지 않고 그 약 뿌리는 사람마저도 껴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고. 무당 선생의 삶인데 한번 보시죠. 무당 선생의 가장 영향을 미친 분은 할아버지 장경호 씨였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시면 돼요. 이분이 이제 이 서울하고 이렇게 무역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큰 부자가 되셨죠. 무당 장신 선생님 지주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쯤 되시죠, 이분의.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이 배고픈 사람이 오거나 거지들이 오면 그 대청마루에 모셔다가 밥을 항상 대접하게 했어요. 그리고 항상 이 쌀이 떨어져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줍고 또 하나는 이 소작농을 절대 찾아가지 않습니다. 갖다 주는 대로만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뒷모습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의, 부모님들의 그 표상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검소하고 검약하고 그랬던 모습을 이 녹취록에 나락 하나 속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영향을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남긴 재산 가지고 유품 가지고 이제 대성학교를 섭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대 때 안창호 선생의 뜻에 따라서 대성학원을 설립하죠. 원주에서 최초의 학교입니다. 바로 같은 해 이제 여기 원주고등학교도 생겼는데 54년도에 하죠. 근데 이 학교를 이제 세우셨는데 문제가 56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요. 조봉암 선생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분의 그 정신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서 젊은 시절에 입후보하셨죠. 무슨 낙선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또 이어서 사회대중당이라고 해서 윤길중 씨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평화통일을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적화통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5.16 쿠데타가 나면서 바로 구속이 되셨어요. 7년언도. 그러니까 소위 그 당시 말로 이제 빨갱이가 된 거죠. 그래서 가족 전체의 연좌제도 났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 자유롭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나오신 다음에 학교에 다시 그 이사장으로 복귀하셨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대성학교 고등학생들이 한일 구려교구 반대 운동하다 또 쫓겨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속됐던 모습을 이제 여기 재판받는 모습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가 아주 지인을 만나시는 거죠. 그 지인이 바로 그 유명한 지학순 주교십니다. 이 지학순 주교님을 65년도에 원주에 이제 오시는데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지학순 주교님이 주교님 신부 되시기 전에 다른 분들하고 달리 이 북한 평안남도에 사셨는데 세관원도 하고 굉장히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분이시죠. 근데 이제 춘천교가 이제 분할되면서 원주로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원주로 왔을 때 이분의 가장 큰 정신이 여러분들 바티칸 공의회를 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그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면서 거기 요한 23세라고 한 분이 저기 교황이 되셔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비슷한데 귀족
출신이 아니고 평민 출신이 처음 되셔요. 한 4, 5년 분이 재임을 안 하는데 이분이 뭘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교회가 신자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까? 예수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까? 신자입니다. 진짜. 진짜. 다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지금 교회는 누굴 위해서 있습니까? 예수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바티칸 공의의 뜻이 뭐냐면 사회로 뻗쳐나가기 위해서 사회 교류를 해야 된다. 교회는 신자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대한 흐름이 생겼어요. 그거를 공부하고 오셨어요. 박사과정을. 그래서 지학순 주교님이 원주에 오시자마자 장희순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역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일이 시작되면서 두 분이 굉장히 가깝게 돼서 무당 장희순 선생은 사실 집에서 거의 칩거하다가 드디어 지학순 주교님과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학순 주교님하고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 이제 크게 여러 가지 65년도서부터 쭉 나옵니다. 만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신영협동조합을 합니다. 66년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전쟁이 딱 나서 부산에서 전쟁이 끝났는데 그 당시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개한 거 아시죠? 개. 엄마들이. 왜냐면 돈을 구하기 어려워서 왜냐하면 이게 고리대공 업자가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신자들이 그 당시에 제일 괴로워했던 게 이 고리대금이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처음으로 60년도에 부산에 성가신협에서 신영협동조합을 만듭니다. 왜? 고리대금업자를 타파하기려. 그래서 그걸 그 당시에 거기 신부로 계시다가 와서 처음으로 원주에서 그걸 실현을 해요. 그래서 원주 신협을 만들고 신협들을 만듭니다. 그다음 고등학교도 만들고 68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카톨릭 센터를 줘요. 그래서 뭐 포크 댄스도 하고 다방도 열고 거기에 이제 신협도 만들죠. 왜? 교회가 신자를 위해서 있어야 되니까 아주 여러 가지를 다 하십니다. 문화방송도 만들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문화방송을 박정희 그 대통령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5.16 재단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부정부패가 일어나니까 그때 71년도에 지학순 주교님이 굉장히 성격이 강하거든요. 데모를 시작합니다. 성당에 나와가지고 뒤에 이제 사진이 나옵니다. 한번 사진 보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65년도에 카톨릭 센터 69년도에 원주 오시고 그다음에 지학순 주교님하고 같이 있는 사진인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원주 부정부패 추방운동을 70년대에 합니다. 문화방송을 엉터리로 같이 이제 공동 설립을 했거든요. 51대 49. 그런데 엉망으로 하니까 바로 데모를 가서 천주교 전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주교가 직접 나가서 데모를 하냐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박정희 정부하고 부닥치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지학순 주교님이 계실 때 원주에 누가 있었냐면 그 주교관 바로 밑에 김지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또 김지하 선생이 그 당시에 오적이라고 아시죠? 굉장히 저 대정부 비판을 많이 했는데 무의당 선생의 서울대 이제 후배죠. 한참 제자죠. 그래서 이제 교류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지하 씨가 문제 제기를 계속 그 시로 하니까 민청학년 사건, 즉 빨갱이로 몰아버린 거예요. 14년 4월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요 이전에 인혁당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그 인혁당 사건 때 빨갱이로 몰아서 바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김지하 씨가 사형당하게 생기니까 무의당 장희 선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학순 주교하고 상의합니다. 이거 살려야 된다. 왜? 김지하가 그 당시에 원주 교구의 기획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리를 다 쓰셨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이 지학순 주교님이 독일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김지하한테 내가 자금 다 줬다. 150만 원. 그리고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빨갱이한테 자금 준 거하고 똑같잖아요. 응? 공작금. 그래서 들어오셨을 때 바로 구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난 거죠. 즉 주교를 갖다가 구속시키는 사건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티칸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성당에 막 붙이고 이때 정의구현 사재단도 이때 만들어졌고요. 이때 모든 민주화 운동하는 분들이 원주를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이 김지아 씨하고 같이 나중에 주변님이 구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1년 뒤에 풀려나시죠. 그래서 원주가 그 당시에 6천 명이 왔답니다. 원주역으로. 그리고 이 원주역에 지프가 도착한 다음에 원동성당까지 쭉 가는데 중간에 전문의가 딱 세우더니 주교님 내리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희들이 옷을 깔아 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원동성당까지 젊은이들의 다 아스팔트에 옷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원주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원주가 민주화의 성지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만약에 무당 장희순 선생이나 지학순 주교님이 민주화 운동만 했다면 사실은 이제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다른 길을 갑니다. 보통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사회 운동을 하면 그 길을 계속 가기도 하지만 정치로 가거나 뭐 이렇게 좀 갑니다. 근데 이분들은 거기에서 일단 다 놓고 뭘 했냐면 이 협동조합 운동을 한 거예요. 지역 공동체 운동. 그래서 남한강에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분이 독일 가가지고 그 당시 돈은 400만 마르크, 약 15억이랬는데 엄청난 돈을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이분들이 각 지역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그냥 나눠주지 않고 몇 가지를 합니다. 첫째, 조직을 해라. 그리고 교육을 받아라. 그리고 언젠가는 돈을 되돌려줘라. 이런 거로 협동조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생활협동조합, 그 다음에 광산협동조합, 신형협동조합.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분들의 꿈은 민주화보다 뭐였냐면 우리 주변의 신자들과 서민들과 이분들이 잘 살게 공동체를 잘 만들어주는 게 이분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달랐던 것이죠. 만약에 이분들이 민주화 운동만 하고 그냥 보통 가는 길로 가셨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존경심을 표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분들은 거기서 일단 끝내고 그래서 이 지금 책이 김소남 선생의 박사학위 논문인데 상을 받았어요. 이게 한 40여 분을 녹취를 해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77년도에 김지아 씨가 구속됐다가 다른 문제로 구속됐다가 출국을 하셨을 때 선생님하고 나눈 대화입니다. 선생님 운동의 방향을 바꾸셨군요. 저는 사실 77년도부터 나는 이제 무희당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네. 땅이 죽어가고 생산하는 농사꾼들이 농약에 쓰러지고 이렇게 될 때는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지. 이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해서 공평 문제 이유는 공평하게 나누는 뭔가 가지고 안 되겠다. 인간만의 공생이 아니라 자연과 공생하는 시대가 이게 80년대에는 이런 생각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민주화 투쟁에 바꿨고 독재.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보면 기후위기 느끼시죠? 폭염. 지금 우리는 인간들만 해가지고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쓰레기, 그 다음에 무지막지한 소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그리고 심각한 빈부의 격차,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걸 이미 그때 얘기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분이 말로만 했으면 모르겠지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무희당 선생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요. 네. 이분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책도 안 쓰셨고 모두 다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운동을 실천하셨죠. 80년대 초부터 이제 협동조합을 시작했는데 요 전에 일본을 많이 다니십니다. 제자들하고. 그래서 지역공동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이미 선언을 했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벌써 이때부터 얘기했어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죠. 지금 시간이 벌써 24분이네요. 사진은요. 한 사람이 처음 시작할 때
1986년 제기동의 한살림 농산에 갔는데 정말 쌀가게예요. 그리고 여기에 물품은 쌀. 서울대 나온 이 박재일 회장, 그 다음에 이 장휘순 선생이 그 당시 나이가 50이 넘었었어요. 50, 56, 7. 이 나이에 이게 장사가 되겠습니까? 한 뒷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그게 이제 원주에서 처음 시작할 때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기시죠. 예, 이게 그 당시 실제로 한살림이 1986년에 했던 사진입니다. 한살림 농산을 처음 조그맣게 열었죠. 그리고 참기름은 그 당시요, 언제. 근데 한번 생각해요. 1986년은 한국 민주화가 가장 뜨거울 때였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기 86년도 민주화 항쟁. 응? 그 민주화 항쟁이 한참 열심일 때 그 민주화의 선봉을 섰던 무당 장휘순 선생과 박재 회장은 이걸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당신들 좀 정신이 있냐. 아스팔트로 나와가지고 민주화 같이 해야지.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엄청 욕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박재 회장도 계속 고민했어요. 이거 그만두고. 왜 장사가 잘 됐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걸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생명에 대한 존중, 인간만의 공생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공생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에 공부를 엄청 하셨어요. 그 당시에 유럽의 녹색운동 다 조사를 하고 그때 총무가 김민기 씨, 아침 이슬에 김민기 씨가 그 총무 맡고 있었어요. 이 한살림 공부에. 그래서 그 당시에 깨어있는 리더들은 이미 민주화 운동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미리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때는 진짜 이게 안 될 줄 알았죠. 돈도 처음엔 뭐 막 들어가가지고 무당 선생님 전시해서 막 갖다 집어넣고 독일에서 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넘겨주시죠. 선생님, 네. 이게 이제 지향이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뭐 한살림의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게 사실은 공산당 선언처럼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선언문을 만들었죠. 근데 지금 사실은 한살림은 70만 조합원입니다. 매출액이 5천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운동성으로 시작해가지고 사업까지 성공한 예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 장휘순 선생의 가장 대단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생명운동을 현실 속에서 녹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이런 유기농, 친환경 이렇게 얘기하지만 80년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무당 선생이 존경했던 한 분이 더 계셔요. 언젠가 오시면 제가 해월 선생 얘기를 좀 편안하게 드릴 텐데 이 해월 최시영 선생입니다. 원주에서 잡히셔가지고 돌아가셨죠. 서울 가서. 근데 이 해월 최시영 선생은 아시다시피 동학의 2대 교주십니다. 아시죠? 2대 교주신데 이 해월 선생은 사실은 그 당시에 동학을 주도한 사람들은 대체로 다 서자들이었거든요. 서울에 가서 출세 못한. 이 해월 최시영 선생은 평민이었었어요. 이분은 30년 동안 다니시면서 이 동학을 갖다가 알리고 세상의 변화를 좀 요구하셨는데 이 해월 선생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해월 선생은 사실은 기어서 천리를 가신 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들은 전봉준만 아시는데 해월 선생이 정 30년 동안 돌아다녔어. 그 당시에 한국의 인구가 이분이 계실 때 약 1100만, 1200만이었는데 동학도가 250만이 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작품을 보시면 좀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죠. 자, 무당 선생 얘기를 벌써 드렸는데 벌써 30분이 다 돼가는데. 무당 선생이 지금 그 한국 철학이라고 하는 전호근 교수가 낸 그 책에 맨 끝에 무당 선생을 사상가로 올려놨습니다. 원효부터 무당까지 이렇게. 그래서 무당이 이제 사상가로 요즘 얘기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이분의 사상은요, 책 속에 있어요. 현실 속에서 그 정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당 선생의 사상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어라, 잘 모셔라, 그리고 이루려 하지 마라, 함께하라. 근데 사실은 뭐 기어라, 모셔라, 함께하라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한번 간단히 샘플로 예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무당 선생님 호가 있어요. 호가 있는데 송강은 그 쓰라린 자기 구속될 때의 그 써라는 마음을 강에 강물처럼 흘려보낸다는 뜻이고, 무의당은 그 뭔가 인위적으로 욕망을 가지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라는 뜻이고, 마지막에 이 일초 또는 좁쌀 하나, 조 하나의 풀, 일충,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뒤에 보다시피 모심의 사상, 나락 하나 속의 우주라는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쉬운 것부터 하죠.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 같이? 여기 이분이 이비인후과 원장인데요. 이분이 가서 무당 선생님 보고 글 좀 써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쓰셨어요. 힘 빼, 그래야 살아, 이렇게 썼습니다. 목에 힘 빼.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됐어요? 이분이 원주에서 제일 목이 뻣뻣한 분이셨거든요. 제자분들한테 이렇게 써주십니다. 근데 이분도 자기 직무실에다 딱 갖다 걸어놨어. 네.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건 저기 박종철 군 아시나요? 네. 그 86년도에 그 최루탄으로 세상 떠난 그 박종철 아버님, 그 박기정 선생님이 그 이 민주화 유족 협의회, 가족 협의회를 맡고 있었는데 돈이 없었어. 자식들이 막 이소선 씨도 있고 그랬는데 없어서 돈을 모으려고 전시회를 했는데 누군가가 무당 선생한테 찾아가서 작품을 받아와라 그래서 받아간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결에 실린 글인데요. 그때 사연을 쭉 적으셨더라고요. 나 세상에서 깨진 놈들 속에 있노라,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글귀만 봐도 아시겠죠? 콧대 세우고 잘난 사람 아니라 콧대 부러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 박종철 군은 생각하면서 글이 쓴 거예요. 다음 거 보시죠. 하루는 저희 그 기념관에 안철수 씨가 왔어요. 아시죠? 안철수. 네. 그분이 왔길래 이 글을 갖다가 저 말고 이제 어른이 1세대 김영주 어른이라고 무당 선생님 같이, 그러니까 지학순 주교님 비서실장이 얘기해 줍니다. 저파비, 돼지 저자입니다. 아시겠죠? 비가 뭐예요? 비대할 비자 아니에요? 사지찌면 두려워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요? 같은 먹으니까. 근데 여기 글귀가 있어요. 인파 출명 저파비. 사람도 출명, 이름이 나면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명해지고 이름 난다는 게 아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돼지가 살찌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설명해 드릴 때 가만히 보고 가셨거든.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름 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도 대단할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두려움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 없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름 없이 남기는 거 없이. 무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쉽지 않죠. 다음 넘기시죠. 다음 페이지. 제자들이 얼마나 속을 새겼으면 이렇게 써주셨어요. 크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어떠십니까? 마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도 공동체 하거든요. 협동조합.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갈등은요, 근데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갈자가야 칡나무 갈자거든요. 등은 등나무 등자예요. 근데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성장할 때 이게 반대로 돌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 무조건 부닥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 DNA가 다르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갈등은
그냥 타고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다음 넘기시죠. 조금만 더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김지아 씨가 얘기한 거예요. 무의당 선생의 최고의 사상은 기어라라는 거예요. 밑으로 기어라. 바싹 기어서 세상을 이제 바꿔야지 머리 쳐들고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더러운 집단을 미워할 것 같죠? 교만한 집단은 훨씬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살려내려면 굉장히 겸손해야 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겸손이 제일 힘들어. 가식으로 하거든 겸손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중은 삶을 원하지 이론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무의당 선생의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민중의 아래로 기어 들어가야 된다는데 이렇지 않은 운동은요 다 망가집니다. 보시면 다 잘난 체 하다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넘기시죠. 다음 보시죠. 그리고 선생님의 사상은 제일 중요한 게 모셔라라고 하는데요. 다음 보시죠. 이건 제가 약간 정리한 건데 여기 보세요. 경인, 경천, 경물 이 얘기만 좀 드리고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해월 선생이 한 얘기 중에 이게 가장 제가 남는 얘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세요. 경인은 뭐냐면 사람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사람을 공경하니까 여러분들 자기보다 미운 사람도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천, 하늘을 공경하라. 그 누구나 다 하죠. 알아듣죠. 그런데 경물 잘 보세요. 세상의 모든 만물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에 온 만물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온 우주가 만들어낸 물질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언젠가 제가 물리학자로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 온 세상에 있는 만물은 별들에서 만들어지거든. 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세요? 지구에 떨어지는 하루에 이 별똥별이 몇 톤씩 떨어지는 줄 아세요? 100톤이 넘게 떨어져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못 봐서 그러지. 제가 몽골을 좋아하는데 사막 가면 계속 가면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물 한 잔, 종이, 이마트에 가는 모든 물건은요. 사람이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온 우주가 만들어서 지구로 보낸 거예요. 그게 나락 하나 속에 우주가 있다는 뜻입니다. 쌀 한 톨에도 온 우주가 만든 그 원소들이 다 날라왔다는 얘기예요. 응? 그거는 그 물리학자들도 다 그걸 확인해요. 세상의 모든 원소는 우주에서 왔다. 이거를 칼 세건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있다고 이마트 가서 잔뜩 사와. 그리고 절반은 갖다 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물건은 온 우주가 만든 거다. 네가 돈으로 잠깐 사지. 그래서 무의당 해월 선생님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정선에 갔는데 제사를 지낼 떡거리가 없어. 그는 주부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줘 제사는 못 지냈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 한 잔만 올려놔. 그 물 한 잔이 온 우주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태백을 지나오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때리고 있었어요. 말 안 듣는다. 그랬더니 딱 손을 잡고 이러지 마시라고. 왜 그렇습니까? 말을 안 들었는데. 이 아이는 당신이 부인하고 같이 낳았지만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온 우주가 받들어서 키운 거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우유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그잖아. 그러니까 아이를 하늘처럼 모셔라 이랬어요. 그걸 갖다가 본따서 방정환 씨가 어린이날을 만든 거예요. 왜? 방정환 씨가 손병희 선생의 사위거든. 근데 손병희 선생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 해월 최시영 선생이 동생이에요, 여동생. 이게 다 가족이야.
그러니까 방정환 씨가 이 해월 최시영 선생의 뜻을 따라서 1925년도에 천도교에서 어린이위원회가 제정되고 그다음에 26년인가 27년에 어린이날을 제정하는 거예요. 즉 해월 최시영 선생의 생명사상이라니까 어린이날이. 그래서 아이를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죠. 예, 그래서 이러한 지식 삼천진, 밥 한 그릇에 온 우주가 다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여기 세상에 감사해라. 이 온 우주가 이걸 만들어서 나한테 보냈다. 씻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밥 한 그릇 먹을 때 조심해야 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갑자 멋있게 쓰셨죠? 그래서 미당 선생님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원주에 오신 분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새끼 밥 잘 챙겨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죠. 네, 그런 상태에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풀 한 포기도 보면서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럽네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제가 하루는 미당 선생님 장마가 많이 져서 풀을 다 하도 이제 너무 풀이 비가 많이 와서 젖을까봐 풀을 베드렸어요 집 앞에.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딱 나오시더니 아범아 그 풀 네가 키웠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지. 예? 그랬더니 에이 그냥 둬라. 지나가는 데만 있으면 되지 왜 그 생명을 건드리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받았죠. 다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좀 넘겨주세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예, 이것도 뭐 풀 하나의 만물에 다 온 우주가 다 있다는 게 다 같은 말이니까 그걸 보시면. 예, 노자 이야기도 넘어가고 조금만 더 뒤로 가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선생님 계속 올리시죠. 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럽니다. 예,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아니, 곧 전에. 예. 눈물겨운 아픔이 선생이 되게 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요. 무당 장일순 선생을 어떤 분이 이 합기도 도장인 김진옥 씨가 찾아왔어요. 너무 판자촌에서 합기도장 하는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찾아온 거죠. 그래서 찾아오니까 사연을 다 듣고 나 운동 못하는데 알았어 그러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무당 장일순 선생이 이 합기도장을 갑니다.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딱 앉아 계셔요. 합기도는 잘 못하셔요 운동을. 그래서 거기서 책 보고 그러니까 그 학교를 세웠으니까 제자가 많잖아요. 제자분들이 집에 와가지고 무당 선생님이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합기도장 갔다 그래서 이 합기도장 오는 제자들을 다 등록을 시켜가지고 다 합기도장을 살려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당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배고프고 힘든 사람 옆에 서주라는 얘기예요. 뭐 딴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릇 지식인이란 자기 잘난 체 얘기하지 말고 이런 옆에 어려운 사람들 옆에 서주기만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라 이런 뜻이. 자, 다음 페이지 하고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좀 더, 예, 그때 써준 저거고요. 좀 더 뒤로 빨리 넘어가 주시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고픈 사람 배불리 해줘라. 세금 적게 내보내라.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예, 쫙 내려가보시죠. 조금만 더. 아니, 예, 뒤로. 네, 아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뒤에 거는 저희들이 원주에서 무당 선생의 공동체를 실현하느라고 2000년 들어와서 여러 가지 만들어서 그걸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무당 선생의 사상을 실천해 볼까 이런 생각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오버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장 선생님 공부하면서 조금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무의당 선생님께서 하나의 길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진화된 길을 많이 걸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되기 어려운 면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 이렇게 오늘 황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가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분이 없었다는 좀 생각도 들었어요. 네. 무의당 선생님께서 학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창호 선생에 대한 아주 그게 굉장히 강하셨던지 학교를 당신보다 더 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일화를 들어보시면요, 진짜 이분이 완전히 거기 몰입되셨구나. 그리고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다 그만두고 원주로 돌아오신 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그러고서 모든 걸 거기다 다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유산이 남지 않을 정도로 다 거기다 쏟아 부었는데 결국은 학교에서 밀려나시죠. 근데 그 제자들하고 같이 젊어서 산 삶을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그 당시 교육 사업은 간단합니다. 민중을 늘 깨어 있어라. 이게 키워요, 그분. 깨어 있어야 된다. 예. 지금 모든 현대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기후위기 같은 것이 우리한테 닥쳤을 때 도저히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배부른 게 제일 위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원주에 대성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원주에서도 좀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지역 사회에서는 다 우리 알죠. 무의당 선생님이 세운 네, 학교다라고 알고 다 계시거든요. 알죠. 우리 장 선생님 보면은 저도 이제 그 김상웅 선생님 책을 읽었습니다만 자기는 항상 뒤로 빠지시고 공을 챙기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작 또 우리 그 가족들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사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네. 무당 장수 선생님은 먹고 사는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네, 아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 형제분들이 다 챙겼습니다. 무당 장희순 선생이 이제 이 정치적으로 위험해지니까 그 바로 앞으로 동생분이 와 사셨고 바로 뒤에는 넷째 동생분이 와 살아. 양쪽에 다. 형님이 위험하니까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당시는. 그래서 무당 장희순 선생이 이제 이렇게 빚을 져놓거나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선거도 나가시고 그를 다 형제분들이 특히 이제 바로 동생분이신 저희 장인어른이신데 그분이 거의 다 이렇게 하나하나 갚아 나가시죠. 그래서 실제로 가족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냥 쉽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예. 이분은 남 도와주느라고 예. 네, 다 내주셨어, 다. 네. 누가 밥을 못 먹고 사시면 울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예. 혹시 그 부인의 도움도 많이 받으셨나요? 재정적으로. 사모님이 사모님. 예, 서울대 그 당시 옛날에 서울대 사대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을 하려고 춘천에 가셨는데 연자제로 안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무당 선생님 산모님 같은 경기 여중고 나왔거든요. 대단했지 옛날에. 근데 같은 클래스에 국민총리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분은 사모님은 오셔가지고 아주 평범하게 생을 하시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커피만 타시고 오시는 손님한테 돌을 닦으셨죠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묶이면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제 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민중은 삶을 원하지 이론을 원하지 않는다 해서 정말 그 신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광부들, 농부들의 삶을 실제로 이렇게 개선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생명사상가라고 하셨는데 생명사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 기후변화도 말씀하시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 민초들의 일상생활을 당장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장 선생님 마지막에 이렇게 계속 변화하시다가 마지막에 이 말씀하신 생명사상을 우리 보통 현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사실은 무의당 선생님이 책을 많이 읽으셔요. 응? 다 누구나 그렇겠죠. 그런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저걸 보신 것 같아요. 일본의 협동조합 사례와 유럽에서 있었던 녹색운동, 환경운동을 이미 보신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한살림 선언이 나왔던 잡지가 하나 있는데,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 그 리뷰들이 엄청나요. 그 당시에.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총무 맡으셨던 아침 이슬의 김민기 씨. 김민기 선생이 이제 그런 자료집을 다 만들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발 너무 빨리 간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한 활동 중에 과연 어떤 게 남았는지를 모여서 디스커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민주화 운동은 당신들이 아니어도 누가 하잖아요. 응? 서울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걸로 넘어가서 정리하고 그동안 제일 남았던 게 뭐냐 했더니 신협 운동이 남았다는 걸 느꼈다는 것 같아요. 신협. 왜냐하면 그분들의 목표는 정권을 뭐 김지아 씨는 뒤집어 엎고 싶었겠지만 그분들의 가장 큰 거는 자기 민중이 잘 사는 거였거든. 응? 민중들이. 근데 그 중에 가장 자네들이 잘한 거는 이제 신여운동이었다는 결론을 내더라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자. 돈만 되는 게 아니잖냐. 생활을 바꾸자 이거였어. 생활을 바꾸려면 먹거리부터 그 당시 30년 전에는 농부가 가장 불쌍했거든. 우루과이 라운드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농약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땅을 살리자. 그게 화두였던 거예요. 그럴 때 생명운동을 들고 나온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30년 후에는 지금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청년이라고 보거든. 응? 근데 이 사람들도 살려내는 거지. 왜냐하면 이 생명은 시대마다 화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동네를 살리고 그 다음에 이 산업사회를 벗어나서 이 지구도 살리고 이런 좀 스케일을 전체적으로 본 거지. 그러니까 생명운동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근본적으로 살려내야 되는데 이것이 산업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좀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있다는 거죠. 그 사실 그런 건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했겠죠. 그걸 이제 한국에 접목시키고 싶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감사합니다. 보면 좀 어려워 느끼는데. 네. 우리 세대한테 이렇게 의미가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잊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장 선생님을, 무의당 선생님을 이 연결고리가 혹시 뭐 있을까요? 네.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무의당 학교도 하고 뭐 무의당 선생님 이제 기념 사업을 하면 전국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마니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 무의당을 만난 분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대안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 또는 뭐 이런 신영협동조합이든 그건 좀 약간 올드하고 뭐 전환마을 좀 다르게 살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체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좀 지금의 경쟁 사회, 돈 중심의 사회, 좀 이러한 것에서 좀 벗어나서 나 자신을 좀 찾아보고 그래 나와 이 공동체, 나와 자연을 찾고자 하는 분들은 다 한 번씩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마다 20군데 전시회를 하고 다녔거든요. 미당 선생의 전시회를. 그럴 때 그런 분들이 그 전시회 꼭 찾아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무당 선생님은 유명해지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응? 유명해지시려고 하지도 않았고 단지 이 현대 사회에서 뭔가 잘못됐는데 자기를 그런 대안운동하는 사람 다 외롭거든. 그렇잖아요.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위안이 되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을 잘 서로 네트워킹해서 위로해주고 혼자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하고 있다. 그런 운동을. 그런 분들끼리라도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이게요. 별거 아닐 것 같죠? 이 기후위기처럼 위기의 순간이 오면 이게 쫙 퍼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기 그 몽골 초원에 가면 7월 초가 되면요. 갑자기 그 황량한 데가 갑자기 꽃이 쫙 펴요. 한순간에. 왜? 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인간들의 이런 그 경쟁, 그다음에 소비, 자본이라는 엄청난 욕망이 한계에 도달하잖아요, 이제.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그랬을 때 그때 사람들이 뭘 찾겠습니까? 다른 길을 간 사람들을 찾아볼 거라고. 그 밤에 등불처럼 노력하는 사람들을 잘 보여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어쩌면 나중에 희망이 될 수가 있거든. 아마 무의당 장순 선생은 그런 분들과 함께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목에 힘을 빼라 이거 너무 감명 깊게 봤는데 우리 유나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예요. 그런 그 목에 힘을 빼라라는 거를 좀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기억하시는? 네. 가장 간단하게 아마 그 당시에 김지아 씨가 우리나라 지성인 중에 최고로 똑똑했어요. 제가 봐도. 얼마나 똑똑한 정도냐면 자기가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뭐든지 주도를 할 정도로 아주 강한 그거였죠. 김지아 씨한테 가장 많이 얘기한 게 기어라 이거였었어요. 머리 들지 말고 기어라. 제발 머리 들지 말고.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 무당 선생한테 너 기어 까불지 말고 기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얘기도 했냐면 광주 사태가 났잖아요. 광주 사태가. 그러면서 거기 이제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이 광주로 가가지고 데모하러 가자고. 그랬더니 엎드려 있어. 딱 그러셨어요. 너 죽어. 엎드려 있어.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거 지그시 확 누르시더라고. 근데 옆에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야 돼요. 욕망이 막 피어날 때, 아니 욕망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나칠 때가 많거든. 누르는 거지.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무당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무당 선생 기념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무당 학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시회도 하러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 아까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무당 선생하고 가장 닮은 분이셨죠. 오셨길래 여쭤봤어요. 아, 선생님 저기 무당 선생님 아무것도 하지 말랬는데 저 우리 맨날 이거 사고 치고 돌아다닌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 황 선생 무당 선생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래. 나무가 사과나무가 잘 커가지고 자연스럽게 사과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그거 따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 마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잘 열렸어.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이쁘고 맛있게 생겼어. 어떻게? 따도 돼요? 안 돼요? 주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 속에. 한번 만져나 보겠습니다. 아니야. 그건 먹어도 되는 겁니다. 네. 그냥 과실이잖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건 따서.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를 많이 섭해서 돈을 벌려고 사과나무를 쫙 심어가지고 거기다가 약 주고 농약 주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마라.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말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무당 선생 글에 있어요. 네.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마라. 자연은 이루려 하는 자와 함께 하지 않는다. 아니 이상하잖아. 마 작가님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이런 모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일은 괜찮은데 욕망과 목적을 가지고 하지 말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무당 선생의 겸손은 그냥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건데 하여튼 그게 좀 힘들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뭔가 뻥 뚫리는 느낌이 있었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그 모임을 대표해서 인문학으로 새로 독서로 제2의 삶을 살고 계신 우리 김영덕 선생님께서 오늘 좀 이렇게 이런 특강을 듣고 난 소감 좀 짧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서 아유, 저, 별 말씀을. 너무 고맙기도 하고요. 제가 사실은 4번의 추천을 해갖고 밀리다 이 저 4주 만에 이 책이 채택돼갖고 지금 뭐 이름 석자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다른 독서 모임에서 어떤 분이 굉장히 추천을 하셔갖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되겠고 저도 뭐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진짜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리고 동시대에 일면식도 없지만 함께 살았다는 게 좀 행복한 기분을 제가 뒤늦게 책을 좋아하는 바람에 전에는 제가 건설 현장에만 다니다가 뒤늦게 모르게 좀 큰 병을 앓으면서 이렇게 알게 돼갖고 전 지금 모르게 몸은 뭐 성치는 않지만 가장 뭐 오늘 뭐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책을 통해서 우리 황 선생님도 만나 뵙고 뭐 엄청난 영광이라고 생각되고 아유, 제가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인원들이 저보고 자꾸 연장자 이거 별로 쓸모가 없는 연장자인데 그게 너무 일단 대표를 하라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저는 너무 고맙고 이 공부방 동원도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황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저기 한번 먼저 오세요. 그러겠습니다. 귀한 인연이 돼서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저희 인사해.